안녕하세요. 경자입니다. 오늘은 S&P 500 지수에 투자하는 상품들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제가 이번 주 화요일에 나스닥을 한번 비교를 해보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 영상을 보신 분들께서 S&P 500도 비교를 해달라고 말씀 주시는 댓글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지난번에 나스닥과 비슷한 방법으로 오늘은 S&P 500 지수에 투자하는 상품들의 성과를 분석을 해보았습니다. 현재 S&P 500 지수에 투자하면서 커버드콜이 적용되고 있는 상품은 총 4개가 있습니다. 타이거, 에이스, 솔, 코덱스 이렇게 운용사별로 하나씩 상품이 출시가 되어 있고요. 가장 빠르게 상장한 종목이 작년 4월이고 가장 늦게 상장한 종목은 코덱스 상품인데 올해 초에 상장을 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직까지 상장한 지는 시간이 얼마 지나지 않은 상품들입니다. 그리고 S&P 500 지수를 추종하는 오리지널 상품은 정말 많지만 오늘도 지난번 나스닥처럼 코덱스 상품을 데리고 와보았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도 총 4개 구간으로 성과를 비교를 해볼 텐데 1번과 2번 구간은 미국 시장에서 변곡점이 나왔던 날들이고요. 3번과 4번은 오늘 말씀드리고 있는 상품들이 상장했던 날이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4개 구간으로 각 상품별로 성과는 어땠는지 분석을 해보았고요. 그리고 시작하기 전에 하나 더 말씀을 드리자면 최근 한 달 동안 환율이 꽤 많이 하락을 했거든요. 현재 1370원대까지 내려왔는데 한 달 만에 거의 3% 넘게 하락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드리는 모든 종목은 환율의 영향을 받는 환노출되는 종목들이거든요. 그래서 요즘에 환율이 조금 더 하락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추가 매수를 하는 게 조금 조심스러워지는 그런 시기이기도 한데요. 이 같은 주가에 환율 영향이 반영되면서 기초지수보다 약간 더 마이너스가 크게 나오고 있거든요. 이런 부분도 참고를 하시면서 내용을 봐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로 비교를 해볼 구간은 트럼프 대통령이 해방의 날이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상호 관세를 발표했던 4월 2일입니다. 화면에 차트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상호 관세를 발표한 이후에 S&P 500 지수는 5천도 깨고 내려갔고요. 그렇지만 그 이후에 호재가 하나씩 나오면서 빠르게 반등하고 있고 현재는 4월 2일보다 조금 더 레벨이 높아져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차트상으로 보면 약간의 플러스가 나오고 있지만 앞서 말씀을 드렸다시피 환율 영향이 오늘 말씀드리는 종목들 주가에 영향을 주고 있으니까요. 환율 부분을 다시 한번 더 말씀을 드리고 그러면 성과는 어땠는지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오리지널 상품인 코덱스 미국 S&P 500은 4월 2일과 주가를 비교했을 때 565원 하락하고 있더라고요. 그렇지만 5월 초에 분배금을 56원 받았으니까 실제 투자 수익은 마이너스 509원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오리지널 상품을 4월 2일에 투자를 하신 분이라면 현재 투자 수익률은 마이너스 2.7%입니다. 그리고 같은 로직으로 커버드콜 종목들을 살펴보니까 타이거와 솔은 마이너스 2.7%로 오리지널과 동일한 수익률을 보여주고 있더라고요. 그렇지만 에이스와 코덱스 커버드콜은 약 5에서 6% 정도 손실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다른 상품에 비해서는 성과가 약간 부진한 상황이었습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는 S&P 500 지수가 고점을 찍었던 2월 19일부터 오늘까지를 비교를 해보았는데요. 차트상으로 보면 고점 대비 현재 마이너스 5% 정도 하락하고 있는데 그러면 약 3달 동안 주가가 크게 하락했다가 반등이 나왔거든요. 이 구간에서는 성과가 어땠는지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오리지널 상품은 주가가 1840원 하락하고 있더라고요. 투자 수익률은 마이너스 8.8%였고 앞서 언급을 드렸지만 환율 효과가 반영되면서 기초지수보다는 조금 더 크게 하락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커버드콜 종목들을 보면 타이거 커버드콜이 이 기간 동안 마이너스 8.6%였으니까 오리지널보다 성과가 약간 더 좋았거든요. 지난번에 나스닥 상품들은 커버드콜 중에서는 오리지널보다 성과를 능가하는 종목이 없었는데 S&P 500은 타이거 커버드콜은 오리지널보다 성과가 약간 더 높았으니까 이 부분이 조금 더 스페셜해 보였고요. 그리고 솔 커버드콜은 마이너스 9%로 오리지널과 성과가 거의 비슷하게 나오고 있었고 그리고 코덱스는 마이너스 9.5%였는데요. 오리지널보다 성과가 약간 낮긴 했지만 그래도 앞에서 비교를 했던 구간에서는 성과 차이가 크게 나고 있었잖아요. 그래도 이번에 비교를 해본 구간에서는 오리지널과 성과 차이는 그렇게 크지는 않았습니다. 반면에 에이스 커버드 콜은 이번 비교 구간에서도 마이너스 10.7%로 오리지널 대비 약 3% 정도 낮은 성과를 보여주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는 오늘 말씀드리고 있는 종목 중에 가장 늦게 상장했던 코덱스 상품이 올해 1월 7일에 상장했거든요. 그래서 1월 7일부터 현재까지 약 4개월 정도의 기간을 비교를 해보았습니다. 1월 7일부터 지금까지 코덱스 미국 S&P 500 오리지널 상품은 주가가 1,490원 하락하고 있었고요. 투자 수익률이 마이너스 7.2%였는데 그런데 이번에도 타이거 커버드 콜은 마이너스 7.1%였습니다. 오리지널보다 아주 조금이긴 하지만 성과를 아웃퍼폼하고 있다는 게 놀라운 상품이고요. 그리고 솔 커버드 콜은 마이너스 7.4%, 코덱스는 마이너스 7.8%로 오리지널과 성과가 큰 차이는 없었지만 그래도 약간 열세였고요. 에이스 커버드 콜은 마이너스 8.9%였으니까 이번에 비교를 해본 구간에서도 네 종목 중에서는 가장 부진한 성적표를 받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마지막으로 비교를 해볼 구간인데요. 솔 커버드 콜이 상장했던 작년 10월 15일부터 현재까지를 비교를 해보았는데 시간이 약 7개월 정도 지나가고 있거든요. 그리고 이 당시에는 코덱스 상품은 상장하지 않았으니까 이번에는 네 종목만 성과를 비교를 해보았습니다. 작년 10월 15일보다 현재 S&P 500 지수는 약간 상승하고 있는 상황이더라고요. 환율을 고려하더라도 오리지널 상품의 투자 수익률은 1% 정도로 약간의 플러스가 나오고 있었는데요. 그리고 오리지널보다 조금 더 나은 성과를 보여주고 있는 놀라운 상품인 타이거 커버드 콜은 이번에 비교를 해본 구간에서도 투자 수익률이 1.2%였습니다. 이번 구간에서도 오리지널을 약간 앞서고 있었고요. 솔 커버드 콜의 경우에는 1%로 오리지널과 동일한 수익률이 나오고 있었습니다. 반면에 계속 아쉬운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에이스는 이번에도 마이너스 0.3%이니까요. 이번 구간에서는 오리지널 대비 성과가 아주 부진하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다른 상품과 비교를 해보면 약간 더 아쉬운 성적표를 계속 보여주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비교했던 구간을 다시 정리를 해보면 S&P 500을 추종하는 상품들도 올해 들어서는 수익률이 계속 마이너스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커버드콜 종목들의 경우에는 타이거 커버드콜의 성과가 가장 좋았는데요. 오리지널보다 조금 더 나은 수익률을 보여주는 구간이 있기 때문에 약간 스페셜하게 느껴지던데 그래서 이 상품은 잠시 후에 조금 더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그리고 솔 커버드콜도 오리지널과 성과는 비슷하게 유지가 되고 있었고요. 그리고 코덱스 커버드콜은 최근 4월 2일부터는 오리지널 대비 성과가 약 3% 넘게 났기 때문에 최근에는 차이가 크게 벌어지고 있었거든요. 그렇지만 상장한 날부터 비교를 했을 때 오리지널 대비 성과는 0.6%만 낮으니까 상장한 날부터 비교를 했을 때는 오리지널과 성과가 거의 비슷하게 유지가 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여기 세 번째 에이스 커버드 콜은 모든 구간에서 오리지널 대비 성과는 열세였는데요. 약 2에서 3% 정도 계속 낮은 성과를 보여주고 있으니까 오늘 비교를 했던 상품 중에서는 성적이 가장 아쉬웠던 상품이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나스닥 영상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커버드 콜이라도 전략에 따라서 성과는 조금씩 차별화되고 있는데요. 일단 타이거는 옵션을 10%만 매도하고 연간 분배율 목표도 10%이니까 커버드 콜 중에서는 분배금을 많이 지급하는 상품은 아닙니다. 그러다 보니까 오리지널과 거의 비슷한 수익률이 유지가 될 수 있었던 원인이라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솔 커버드 콜의 경우에도 옵션을 탄력적으로 매도한다고 하지만 옵션을 많이 매도하지는 않는 상품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역시나 이 종목도 오리지널과 비슷한 퍼포먼스를 보여주고 있다고 생각이 되었는데요. 반면에 에이스와 코덱스는 옵션을 100% 매도하는 대신에 일정 수익률을 전부 반영하는 OTM 전략이 사용되거든요. 그런데 코덱스는 S&P 500 지수가 매일 1% 이내로 상승하면 그 상승분이 모두 반영되지만 에이스의 경우에는 0.7%까지만 상승분이 반영될 수 있는 구조입니다. 그러므로 같은 OTM이라도 코덱스가 하루에 최대 0.3%까지 더 많이 반영할 수가 있으니까요. 조금 더 유리한 상황이고 그러다 보니까 두 상품 중에서는 에이스의 성과가 상대적으로 조금 더 저조했던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래서 나스닥과 마찬가지겠지만 트럼프 형님이 대통령을 하시는 기간 동안에는 주식시장의 변동성은 엄청날 것이라고 예상합니다. 커버드콜 전략 중에 OTM 전략은 주식시장이 잔잔하게 호수처럼 큰 변동이 없을 때는 상승분 전부를 손해 없이 반영한다는 큰 장점이 있거든요. 그렇지만 최근처럼 하루에 2%씩 올라버리고 또 내려버리면 2% 오른 날에는 1%가 넘는 상승분은 그냥 놓치게 되고요.
반대로 또 2% 내리는 날은 하락분이 반영되는 그런 좀 어이없는 상황이 나오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분위기상으로 OTM 전략이 적용되면 상대적으로 성과가 낮을 가능성은 크다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투자하실 때 살짝 참고를 하시면 어떨까 싶기도 합니다. 그리고 커버드콜 종목들의 수수료를 체크를 해보니까 가장 성적이 좋았던 타이거 커버드콜은 실제 수수료가 0.56%가 적용되고 있었고요. 에이스는 0.54%, 그리고 코덱스는 0.43%로 약간 낮은 수수료가 적용되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소울은 상대적으로 약간 높은 0.7% 수수료가 적용되고 있으니까 다른 상품에 비해서는 수수료가 조금 높은 편이고요. 그리고 현재 자산 총액이 95억 원입니다. 투자하는 분들이 많지 않다는 것도 조금 애매하게 느껴지는 상품입니다. 자, 그래서 지난번에 나스닥과 비교를 했을 때도 타이거 커버드 콜의 성과가 가장 좋았고요. 이번에 S&P 500도 타이거 상품이 가장 좋았습니다. 요즘 같은 변동성에서는 옵션을 적게 매도하고 최대한 상승분을 따라갈 수 있게 설계된 상품을 선택을 하시는 게 성과 측면에서는 무난하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이 종목은 연간 10%를 목표로 매달 분배금을 지급하는데 매달 주가의 0.8% 정도를 분배금으로 지급하는 구조이거든요. 그래서 지금까지 분배금을 보면 가장 많이 지급되었을 때는 97원 지급한 적이 있었고요. 가장 적을 때는 84원 나왔는데요. 여하튼 연 10% 정도를 목표로 분배하는 상품이기 때문에 커버드콜 종목 중에서는 분배율이 높지 않고요. 그래서 투자하는 원금이 크게 줄어들지는 않을 것이라고 예상되는 상품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은 여기까지 말씀드리도록 하고요. 그리고 빅테크 종목들도 오늘처럼 비교해 달라고 말씀 주시는 분들이 많으셨거든요. 다음에는 미국 빅테크에 투자하는 종목과 나스닥 지수를 비교를 해볼 테니까 미국 빅테크 ETF에 투자하시는 분들은 다음에 한 번 더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